자, 들으십시오. 일단 전자기장 해갖고 교재 60에서 87쪽까지 다 받았습니까? 다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뭘 배운다 했냐면 도전 역학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입시물리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군요.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정규교재가 하나씩 나갈 건데 모의고사예요. 근데 모의고사가 역학 하나만 나올까요? 아니죠. 전자기학도 나오고 예, 파동도 나오죠. 파동은 최근에 배운 기억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자기 위주로 일단 먼저 진행을 시킬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할 것은 전기력입니다. 이미 전기력과 유사하게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자기력을 배웠을 것이겠습니다. 자기력은 자석의 N극과 N극 길이는 뭐하지? 밀어내는 청력이 걸리겠고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걸릴 것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면 자기력 선을 그리죠. 자기력 선. N극에서 출발한 자기력 선이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기력 선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자기장이라고 부르죠. 자기장 기호 뭘로 쓰지? 자기장의 기호는 B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결국엔 단위 면적당의 자기력 선이 얼마나 있냐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은 자기력 산소 밀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장이라고 기호 B를 쓰면 자기력 선을 웨버라는 이름으로 쓰고요. 그리고 면적 S가 되겠네요. 자기력 파이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장이 되면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긴 하겠는데 이걸 풀었으면 자기력 선속의 단위인 웨버와 더 제곱미터로 쓸 수 있는 게 테슬라 되고 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배운다고요? 전기력을 배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기력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놈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놈들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을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할 것 같다고요? 전기력 선으로 표현할 것이겠습니다. 이 자기력 선은 이쪽 하나의 패곡선을 이루는데 이 둘이가 서로 교차하거나 또는 중간에 끊어지는 것 없이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패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자기력선이 밀도가 큰 곳은 자기장이 강할 것이겠고 자기력 선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자기장이 약하게 그려지겠습니다. 전기력도 마찬가지죠.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겠다고요. 그렇다면 플러스 1쿨롬과 마이너스 1쿨롬을 준비해봤어. 그럼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플러스 2쿨롬과 마이너스 1쿨롬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릴 것 같아? 그렇죠. 마이너스 1쿨롬에 4개의 전기력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플러스 2쿨롬은 8개의 전기력선이 나가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기력의 전기력의 미치는 공간 범위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F 전기력은 쿨럼섬수 K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범위라고 Q1, Q2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되겠죠. Q1, Q2가 각각 점전하가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작용되는 전기력입니다. 서로 같은 부호끼리는 밀어낼 것이겠고 서로 다른 부호끼리는 끌어당기는 이런 전기력을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교재 62쪽부터 했는데요. 62, 63, 64쪽에 이런 전기력에 대한 전기력선의 표현으로 한 번 더 정리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숙제로는 모의고사가 한 회차 나갈 건데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정규 교재에서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아서
풀리도록 할 것이겠습니다. 프린트 안 받았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져왔습니까? 교재 페이지 62, 63, 64 이 정도쯤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소개될 것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자나 두 개를 놓고 하는 것은 실은 중학교 때도 꽤 많이 공부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준비되겠습니까? 하면 점자를 3개 또는 그 이상을 놓겠어요. 예를 들어서 A점, B점, C점 거리는 R씩 떨어진 곳으로 똑같습니다. A에는 플러스 2쿨롱이, B에는 플러스 1쿨롱이, C한테는 마이너스 2쿨롱짜리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시켜봤습니다.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A가 받는 힘은? 이라는 질문으로 소개해보자고요. A가 받는 힘은 하겠습니다. A는 B한테도 힘을 받겠지만 C한테도 힘을 받잖아요.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 합성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힘은 전기력이니까 어차피 쿨롱상 스케일은 신경 쓸 거 없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겠고 전환 곱에는 비례될 것이겠습니다. A는 B한테는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하네요. 플러스 밀어내겠죠. B한테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C는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끝남기겠죠. 예, 오른쪽으로 C한테 받겠네요. 결국에 B한테 받는 힘과 C한테 받는 힘에 대해서 큰 방향으로 그리고 그 차이를 내면 될 것이겠습니다. B한테 받는 힘의 크기는 1제곱분의 전환곱이 얼마입니까? 하면 2 곱하기 1이죠. C한테 받는 힘은 어떻습니까? C한테 받는 힘은 거리가 2제곱분의 전환곱 2 곱하기 2로 쓸 수 있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결국에 2라는 힘과 1이라는 힘이 서로 반대 방향. 당연히 더 큰 쪽이 누구야? B 쪽이 더 크죠. 결국엔 A한테 받쳐지는 힘의 크기를 F라고 A한테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B가 받는 힘은 어떨까요? 하겠어요. B 입장에서 A로부터 힘을 받겠습니다. 플러스 밀리죠. B하고 C는 끌리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에 이 둘은 같은 방이니까 이제 더해달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거리 1제곱분의 전해량 2 곱하기 1. 거리 1제곱분의 전해량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이 합해서 4F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잡힌다. 다시 말하면 A하고 B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1대 4가 되겠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얼마든지 C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일직선상이 주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직교좌표기에 놓고 A, B, C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A를 플러스 1쿨롱 삼을게요. B를 마이너스 2쿨롱 삼겠고 C는 마이너스 3쿨롱 삼아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C가 받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 정도 크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AB와 AC, BC 사이 거리는 R로 갖다 할게요. 결국엔 벡터 합을 내는 거잖아요. A로부터 C는 끌리는 힘을 받겠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끌리는 힘을 받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거리 1제곱분의 전환곱이니까 1 곱하기 2가 되겠군요. B하고 C 마이너스예요. 밀리겠네요. 이쪽 방향 힘을 받겠죠. 역시 거리 1제곱분의 전환량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벡터 합을 내는 형태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뭐 전환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또 힘의 방향도 반대로 잡아서 벡터를 다르게 종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재수 좋게 두 개의 전기장이 또 상쇄되는 뭐 그런 영역들도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요.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페이지 62쪽, 63쪽.
64쪽까지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전기에 대한 특성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전기를 잘 통해요 하겠습니다. 뭐라 부르죠? 도체로 부르겠습니다. 전기 아예 못 통하겠거든 하겠어요. 실제로는 아예 못 통하지는 않죠. 거의 안 통해야 합니다. 뭐라 부릅니까? 이건 부도체라는 힘을 쓸 수 있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저항이 아예 없어요 하는 놈이 있어요. 뭐지? 그렇지, 초전도체가 있어요. 물론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전기에 의한 특징으로서 이런 방금 얘기했던 도체, 부도체 또는 전해체라는 이름을 쓰죠. 그리고 뭐 초전도체 이름들 썼는데 자기장에 의한 특징을 가지고 보면 물질의 자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라는 이름을 쓰고 마지막으로 반자성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질이 자기를 띠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전기력, 자기력이 따로따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면 전기력과 자기력을 실제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생기고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죠. 물질을 있는 원자들이 원자의 주변을 돕니다. 일종의 공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원자의 주위를 돈다면 전자와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 삼을 수 있겠고 전류 삼아서 자기장을 내릴 수 있겠다. 이해되셨어요? 화학에서 우리가 스핀 양자수라는 힘을 썼는데요. 스핀, 전자가 실제로 자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전의 효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자의 주위에 도는 전자가 시계 방향 자전합니까? 또는 반시계 방향 자전합니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이 업스핀 홀로 있는 전자들이 좀 많은 그런 놈들인데요. 그래서 걔네들은 처음에 자기 구역이 랜덤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NS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자기장의 방향들로 정렬됩니다. 즉 일종의 자화가 되고 이 자화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풀다 하더라도 자화된 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석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강자성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이죠. 즉 자석 옆에 철을 오랫동안 대놓고 있으면 그 철이 자석화되는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뭐 우핀이라든지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석에 붙여놓고 있었던 거 말이죠. 내가 당신이 오는 걸 또 커버 못했구나. 문 가져. 그 외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놈이 있겠습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몇 페이지야? 도체 전체 그럼 뺐고 그지? 65죠. 65 그게 전진 이거 말고 페이지 69쪽 페이지 69쪽 물질을 우리가
도체 부두치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 그지? 69쪽에 도체 구두 뭐 아까 물질의 전기에 대한 특징은 앞에 페이지에서 소개했고요. 이제 물질의 자성에 대한 특징으로 페이지 69쪽 강자성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상자성체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처음에 랜덤하게 있어요. 그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순간 약하지만 저하가 돼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풀어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게 상자성체입니다. 즉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뭐하다고? 순간 약간 끌려요. 강하게 끌리지는 않지만 약하게 끌리는 걸 상자성체라고 읽습니다. 그럼 반자성체는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자기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라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회전, 자전 및 공전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반자성체는 홀로 있는 전자가 아예 없어요. 즉 업스핀, 다운스핀 모두 다 이 꼴 제로가 되어버려서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가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걸면 어떻습니까? 한데요. 좀 전에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는 강하게 또는 약하게 자화되는 걸 봤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결국엔 좀 전까지 얘네들이가 인력이 걸렸다면 이쪽에는 이르는 청력이 걸리게 만든 게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외부 자기장 풀어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자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강자성체는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특정 방향이 정렬되고 그 정렬이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자성체 이용은 흔히 정보의 기록에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라든지 그 뭡니까 통장에 마그네틱 카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디스크라든지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정보가 온다는 것은 직류 전개가 오겠습니까? 교류 전개가 오겠습니까? 전류가 1번 오겠는데 이 전류는 교류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류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정보를 1, 0으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결국엔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의 전류가 흘러갔고 주변에 자기 디스크가 또는 자기 테이프가 있는 구역에 하겠습니다. 오른손이죠. 전류 감아지면 나머지 잡아주면 이쪽이 N, S 걸리면서 강자성체가 이렇게 잡힐 것이겠습니다. 이 정보를 만약 1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반대방의 전류가 흐른다면 정보가 오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2번, B 자기장이 생성되고 3번 강자성체가 특정 방향에 전류되는 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류 방향 반대가 되면 자화되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0과 1의 신호를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의 최대 단점은 뭐겠습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정보가 따라. 그렇죠. 외부 자기장에서 정보가 오염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신용카드에 있는 마그네틱선 이걸 쉽게 다른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이제 풀려버리는 거죠. 신용카드 정보를 못 읽어요. 마침 순간 끌어야 되는데 와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못 겪어봤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IC 칩을 이용해서 이런 자기장에 의한 그런 것들은 쉽게 남들한테 또 도용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IC 칩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 이용 정리 한번 더 해주십시오.
답지 드리겠는데요. 답지 안 받은 사람은 하나씩 챙기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반자성체 또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반자성체라 불러주는 물질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했습니다. 청력이 걸린다 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초전도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초전도체는 대표적인 반자성체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석의 NS가 있는 이위에 초전도체 물질을 놔두면 이 자기장과 반발해서 청력이 걸려요. 자, 다시 말하면 SN 이런 식으로 청력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자석 위에 이 초전도체가 뜰 수 있겠죠. 초전도체 반자성체예요. 대표적인 반자성체 초전도체예요. 이런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 엔진의 성능이 자동차 엔진보다 훨씬 더 좋아서 OX. 그렇잖아요. 그 프로펠러 쓰는 엔진하고 자동차 엔진하고 크게 안 달라요. 결국엔 일단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바퀴가 굴러서 땅을 구르는 마찰력보다 훨씬 더 작은 마찰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띄울 수 있다면 바닥을 굴러가는 바퀴가 굴러가는 게 비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뭡니까? 공항철도 있잖아요. 공항철도 맨 마지막 라인에 자기 부상 열차가 시범적으로 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안 가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석을 놔뒀어요. NS 자석을 놔뒀어요. 이 용술적으로 눈 걸어 보니까 10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이 밑에다가 A, B, C를 놨더니 A를 놓으니까 무게가 12N으로 다시 A를 놔뒀더니 용술적으로 눈금이 12N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B를 놨더니 10.1N이 되어 있고요. C를 놔뒀더니 8N이 됐대요. A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강자죠. 그렇지. A는 강자성체니까 자석을 좀 더 인력에 의해서 자석을 좀 더 내릴 수 있겠다. 용출적 눈금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미묘한 점 살짝 올라갔네요. C는 뭘까요? 반자성체 오히려 청력을 통해서 자석을 위로 올렸거든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됐습니까? 예, 페이지 60 아까 몇 페이지? 9쪽 물질의 자석에 의한 자성에 의한 특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유아 책에 남아야 되는데 18부를 프린트해 있는데 왜 17명인데? 혹시 제가 한꺼번에 두 개 찍은데 두꺼운 거 없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없습니까? 두부가 한꺼번에 찍힌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출력해 볼게요. 자, 일단 정리해 보세요. 이거는 옆에 같이 좀 봐주시고요. 했지?
이거 왜 답지는 남아?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볼까요? 전자기 유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상 이 전자기 유도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외부 자의장과 전류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전자기력 하면서 자의자의 방향에 맞춰서 전류 방향 잡으니까 오른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하는 거죠. 전자기력. 그지? 그래서 얘의 응용으로서 전동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소개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의 MS가 떠봤네요. 네모난 도선이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AB 방향의 전류가 CD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다 해보죠. 우리가 전자기력은 자의자의 방향과 전류 방향을 직각으로 삼았을 때 수직 방향의 힘이 받아지는, 즉 내 손가락이 자의자의 방향, 검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오른손이죠. 뭐 물론 프레임이 왼손이 좋으신 분들은 왼손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바닥 펴는 게 힘을 방해했습니다. 이 경우 NS 자기장이 다 됐고요. 전류 ASB로 들어가네요. AB는 아래쪽을 내리는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CB는 위쪽으로 받는 힘을 받아서 회전이 반시계 도는 전동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자연계는 가역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외부 자기장에다가 힘을 주었더니 유도 전류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빛이 파동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물질도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당연히 입자니까 물질도 파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드보리가 물질파를 제시하고 그 물질파가 자기가 제시하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외부 자기장에다가 힘을 걸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힘을 걸어주니까 자속의 변화를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놈에 대해서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전동기 대신에 발전기를, 스피커 대신에 마이크를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기전력 V, 전압을 나타내는데, 전압은 가문수 n에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 아까 말했지만 자속이라는 것은 자의장과 면적의 곱입니다. 자의장의 변화든 또는 그 면적의 변화든 자의장과 면적의 변화가 있다면 그를 마이너스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거든 하는 게 그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코일을 이렇게 한번 감아봤네요. 검육이라 불러주는 것은 전류 방향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놈이에요. 먼저 N극이 다가온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자연계의 기본은 뭔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입니까? 거부하는 쪽입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쪽이죠. 누군가 갑자기 와서 인san 사랑해 하면서 꽃다발 툭 주면 땡큐 나도 너 사랑해. 갑자기 이럴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상한 텐트. 그래서 N극이 다가온 다음에 유도자극으로 M'을 잡을 수 있겠죠. M' 유도자극 잡고 유도전류 돌리면 이쪽 방향의 유도전류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감으면 좋겠고요. 더 강한 자석이면 좋겠고요. 델타 T 시간이 짧게 더 빠르게 왔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느낌 알겠습니까? N극, S극, NS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 저항 R이 있었습니다. A, B가 되겠고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금속 막대가 오른쪽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이쪽 면적이 뭐해? 늘어나죠. 이해됐어요? 오른쪽 당기면 내려간 NS 자속이 많아집니다. 얘 입장에서 많아지는 걸 어떻게 할래? 막아야 되겠죠. 오른손입니다. 올리고 돌리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I'은 어느 쪽에서? A에서 저항 R을 지나서 B로 가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방향 확인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좀 전에 은차대가 나는 변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꽃다발 치면서 나랑 사랑해 줘 하면 받아들이겠대요. 그게 대해서 이제 반박하게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왜 이런 방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 방향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맨날 야 앵글 보면 오지 마 N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이다 보니까 뭐가 많아? 자위전자가 많아요. 이해됐습니까? 자기장이 N에서 S로 내려오는데 전자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움직입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전자가 오른쪽 움직이는 것은요, 전류 입장에선 왼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전자가 오른쪽 갔으니까 전류는 왼쪽 갑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있다면 뭐가 흘러? 힘이 받치겠죠. 자기장은 NSS로 내려온 자기장입니다. 됐어요? 전자들이 오른쪽 간다 했잖아. 전자들은 왼쪽 가겠죠. 전류는 왼쪽 가겠죠. 그러면 이 전자들의 힘을 받치게 해요. 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전자가 힘을 받아서 전자 이쪽으로 움직이네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 방향 그거 반대입니다. 전자 기력을 이용해서도 유도 전류 방향을 우리가 증명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있는 거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실상 지금은 증명 필요 없고요. 응용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페이지 73쪽입니다. 73쪽 1번부터 5번 73쪽에 1번부터 5번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77쪽에 17번부터 20번 이렇게 9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스타트. 2점짜리로 1번부터 5번 그리고 17, 18, 19, 20 문제 확인되겠습니까?